55장 조조에게 복수하는 마초. 마등을 없애는데 성공한 조조는 강동부터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군사 30만 명을 일으켰어요. 조조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송건은 유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유비는 제갈공명을 불러 어찌해야 할지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유비와 달리 공명은 느긋한 목소리로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조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서량의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마초에게 편지를 보내 조조를 치게 하십시오. 마초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기 때문에 조조에게 복수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마초가 조조를 공격하면 조조는 남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공명의 말에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초에게 편지를 썼어요. 마등의 조카 마대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허창에서 도망쳤어요. 서량 땅에 도착한 마대는 마초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마등 장군께서는 조조의 신하 황교와 함께 조조를 죽일 계책을 꾸몄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책이 탄로나는 바람에 조조에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저만 겨우 목숨을 건져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마대의 말에 마초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마초는 바드득바드득 이를 갈며 발을 굴렸어요. 역적 조조놈이 내 아버지와 동생을 죽이다니 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마초에게 유비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나는 지난날 그대의 아버지와 조조를 죽이자 맹세하였소.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도 전에 그대의 아버지가 조조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조조는 이제 나와 그대의 원수가 되었소. 그대는 서량의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공격하시오. 나 또한 형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대를 도울 것이오. 유비의 편지를 읽은 마초는 당장 군사를 일으켜 허창으로 쳐들어가려 했어요. 이때 마초의 아버지 마등과 의형제를 맺은 한수 장군이 마초를 찾아왔어요. 한수 장군은 마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며 말했어요. 조조가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네. 편지에는 마초의 목을 허창으로 보내면 큰 벼슬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본 마초는 한수 장군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듯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듯 말했어요. 장군께서는 저를 잡으려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으니 지금 당장 저를 묶어 허창의 조조에게 바치십시오. 한수 장군은 마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와 그대의 아버지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네. 그런 내가 어찌 벼슬의 눈이 멀어 자네를 죽이겠나. 내가 이리 찾아온 것은 그대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나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온 것이네. 한수의 말에 마초는 머리를 숙이며 감사했어요. 그렇게 마초와 한수가 방덕, 마대 장수와 함께 허창으로 향하니 서량의 군사는 무려 20만 명이나 되었어요.
마초가 이끄는 서량 군사는 일주일 만에 장안성을 점령한 후 동관성으로 향했어요. 장안성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강동의 송건을 공격하려던 계획을 멈추고 자신의 부하 장수 조옹과 서왕을 불러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내려가 10일 동안만 동관성을 지켜라. 내가 곧 뒤따라가 적을 막아낼 것이니 너희들은 10일 동안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만약 10일 안에 성을 빼앗긴다면 그땐 내가 너희들의 목을 벨 것이다. 조조의 명령을 받은 조옹과 서왕은 그 길로 동관성으로 가 성문을 걸어 잠근 채 성 안에 꼭꼭 숨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9일째 되던 날 조옹이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바깥을 살펴보니 서량의 군사들이 풀밭에 드러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조옹은 적들을 물리치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했어요. 저놈들이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구나. 그래, 지금이다. 내 저놈들을 싸그리 짓밟아 주겠다. 조옹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성문을 열어 서량 군사들을 향해 쳐들어갔어요. 이때 군사들이 먹을 양식과 말들을 점검하고 있던 서왕은 조옹이 성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 조옹의 뒤를 쫓았어요. 서왕이 외쳤어요. 조옹 장군, 지금 당장 돌아오시오. 서왕이 조옹의 뒤를 쫓으며 성 밖으로 달려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조옹의 등 뒤에서 요란한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들이 조옹의 앞을 단숨에 가로막았어요. 그들의 맨 앞에 선 이는 바로 마등의 조카 마대였어요. 마대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조옹을 노려보았어요. 쥐새끼를 끌어내는데 성공했구나. 조옹은 그제야 자신을 끌어내기 위한 함정이었음을 눈치채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성 안으로 달아나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둥, 둥. 북소리와 함께 양쪽에서 군사들이 새까맣게 쏟아져 나와 조옹의 앞을 가로막으니 그들은 바로 마초와 마초의 부하 장수 방덕이었어요. 서량 군사들의 기습 공격에 조조 군사의 반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나머지 반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조조의 장안성에 이어 동관성마저 마초에게 넘어갔어요. 조옹과 서왕은 가까스로 달아나 조조에게로 도망쳤어요. 10일도 버티지 못하고 동관성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군사를 모두 잃고 돌아온 조옹과 서왕을 본 조조는 눈을 부라리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어요. 10일 동안만 동관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견디고 성을 빼앗겼다는 말이냐. 조옹이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어요. 적들이 낮잠을 자는 걸 보고 공격했는데 그것이 속임수였습니다. 조조가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조옹을 노려보며 명령했어요. 멍청한 놈 같으니 여봐라. 당장 조옹의 목을 쳐라. 조조가 당장이라도 조옹을 죽일 듯 길길이 날뛰자 조조의 부하장수와 신하들이 조조를 말렸어요. 조옹은 아직 젊은 장수이고
조조 장군님과 사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수하신 아들이 사정하니 조조는 마지못해 조옹을 용서하고는 그 즉시 군사를 몰아 동관성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서량의 용맹한 군사들을 이끄는 마초와 날렵한 허창의 군사들을 이끄는 조조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조조가 높은 곳에서 마초의 진영을 둘러보니 씩씩한 서량 군사들의 모습에 그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게다가 번쩍 빛나는 은투구에 하얀 도포를 휘날리며 강렬한 햇빛 아래 우뚝 선 마초의 몸은 호리호리하며 탄탄해 힘이 넘쳐 보였어요. 조조는 감탄하는 자신의 속마음이 들킬까 고개를 쳐들고 마초를 내려다보며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초야, 어린 놈이 뭘 믿고 이리 까부는 것이냐. 마초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조조를 노려보며 대꾸했어요. 역정놈, 헛소리 말아라. 네 놈이 황제와 백성을 속인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다. 게다가 네 놈은 나의 아버지와 동생들을 죽였으니 내 반드시 네 놈을 사로잡아 산채로 씹어먹을 것이다. 말을 마친 마초가 창을 들고 조조를 향해 달려가자 조조의 부하장수 우금이 땅을 박차고 뛰쳐나가 마초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우금은 얼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어요. 우금의 뒤를 이어 장압이 나섰으나 장압 역시 마초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여러 장수들이 돌아가며 마초를 상대했지만 그 누구도 마초를 이길 수 없었어요. 마초가 자신의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저놈들의 실력을 보았느냐?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허수아비 같은 놈들이다. 저놈들 모두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 적들의 씨를 말려버려라. 마초의 명령과 동시에 서량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드니 조조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조조 또한 장수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도망치니 마초는 마대의 방덕과 함께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조조의 뒤를 쫓았어요. 조조는 등 뒤에서 쫓아오는 서량 군사들의 거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기 맨 앞에 붉은 옷을 입은 놈이 조조다. 저놈을 잡아라. 조조는 서량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리는 말 위에서 붉은 옷을 벗어 멀리 내던졌어요. 그렇게 갑옷만 덜렁 걸친 채 한참을 달리던 조조가 겨우 한숨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조조가 옷을 벗었다. 저기 수염이 긴 놈이 조조이다. 저놈을 잡아라. 서량의 군사들이 저마다 소리치며 조조를 향해 달려드니 조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조조는 말 궁둥이를 후려쳐 쏜살같이 달아나며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단칼에 자신의 수염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조조의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량의 군사 하나가 소리쳤어요. 조조가 수염을 잘랐다. 저기 쥐새끼같이 수염이 짧은 놈이 조조이다. 저놈을 잡아라. 서량 군사들의 외침에 조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조조는 급히 깃발을 찢어 목에 감싸 잘린 수염을 가렸어요. 이때 조조의 등 뒤에서 서량의 군사 하나가 또다시 소리쳤어요. 저기 수염을 가린 놈이 조조다. 저놈을 잡아라. 화들짝 놀란 조조는 몸을 갸우뚱하며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였어요. 조조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 이가 있으니 바로 마초였어요. 마초가 조조를 향해 재빠르게 창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조조는 나무 사이를 달리며 이리저리 몸을 피했어요. 마초가 소리쳤어요. 쥐새끼 같은 놈이 잘도 빠져나가는구나. 에잇! 우렁찬 마초의 기합 소리와 함께 마초의 창이 바람을 타고 조조에게 날아갔어요. 하지만 마초의 창은 조조의 옷깃을 스치고 나무에 박히고 말았어요. 이런. 마초가 투덜거리며 나무에 꽂힌 창을 뽑는 사이 조조는 저 멀리 달아났어요. 겨우 목숨을 건진 조조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 장수들에게 명령했어요. 절대 함부로 나가 싸우지 않는다. 어느 누구든 내 명령을 어긴다면 그 즉시 목을 벨 것이다. 조조의 명령을 들은 부하 장수들이 수근거렸어요. 조조 장군이 마초에게 혼쭐 나셨구나. 여지껏 항상 앞장서서 싸우셨는데 이제는 싸우기도 전에 겁에 질렸나 보네. 부하들의 수근거림에도 조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진영에서 숨어 지냈어요. 며칠 후 동간성으로 보냈던 첩자가 돌아와 조조에게 보고했어요. 마등과 의형제를 맺었던 한수라는 장수가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마초를 도우러 왔습니다. 첩자의 보고에 조조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조조의 부하 장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조조에게 물었어요. 적의 군사수가 늘어났는데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조조가 대답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사흘 후 동간성으로 보낸 첩자가 다시 돌아와 조조에게 보고했어요. 적의 군사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량의 군사들 대부분이 이곳으로 온 것 같습니다. 첩자의 보고에 조조는 더욱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알 수 없는 조조의 행동에 장수들이 수군대자 조조가 물었어요. 너희들 중 내 생각을 짐작하는 자가 있는가? 조조의 물음에 서왕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어요. 적들의 군사수가 늘어나니 지금 서량 땅은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빼돌려 마초가 돌아갈 길을 끊은 다음 서량으로 쳐들어간다면 마초는 무너질 것입니다. 서왕의 대답에 조조가 탁 하고 무릎을 쳤어요. 그대의 말이 옳다. 조조는 그 즉시 군사를 둘로 나누어 반은 조인에게 주어 동간성을 감시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자신과 서왕이 거느리고 마초가 돌아갈 길을 막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조조의 착각이었어요. 마초 역시 첩자를 통해 조조의 상황을 살피다 군사를 둘로 나눈 것을 알고는 조조가 지나갈 길목에 군사를 숨겨두었어요.
드디어 조조가 나타났다. 모두 활을 쏘아 적들을 무찔러라. 조조는 크게 당황하여 후퇴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조조는 갑작스러운 마초의 공격에 많은 군사를 잃었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채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많은 군사를 잃은 조조가 길게 한숨을 뱉어내며 중얼거렸어요. 마초란 놈은 용감한 데다 지혜롭기까지 하구나. 이때 허저가 나섰어요. 제가 죽기 살기로 마초와 싸워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허저는 사람을 시켜 마초에게 도전장을 보냈어요. 허저의 도전장을 받아든 마초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룻밤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허전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다음 날 마초와 허전은 양쪽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겨루기 시작했어요. 허전 이놈이 법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나에게 도전장을 보냈단 말이지. 마초가 코웃음 치자 허저가 빈정거리며 대꾸했어요. 말 많은 놈 치고 실력 있는 놈 보지 못했다. 잔말 말고 덤벼라. 약이 오른 마초가 창을 휘두르며 달려가니 허저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달려나왔어요. 오늘이 니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마초가 휘두르는 창끝을 허저가 칼로 뿌리치니 창과 칼이 부딪혀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조가 크게 감탄했어요. 마초란 놈의 실력이 여포에 비해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두 사람이 장장 2시간이 넘게 겨루니 말이 먼저 지쳐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초가 말했어요. 애송이 같은 놈, 말을 바꿔 타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 마초의 말에 허저가 기다렸다는 듯 대꾸했어요. 좋다. 하지만 니놈이 말을 바꿔 탄다는 핑계로 도망친다면 니놈은 평생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둘은 말을 바꿔 타고 나와 또다시 겨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싸움도 승부는 나지 않았고 오랜 싸움에 말이 지쳐 헉헉거리기 시작했어요. 허저가 소리쳤어요. 내 잠시 볼일을 보고 올 테니 네 놈은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간 허저는 잠시 후 투구와 갑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뛰쳐나왔어요. 걸리적거리는 것도 모두 벗어버렸으니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곰과 같이 거대한 알몸의 허저가 창을 휘두르니 마초는 기가 막혔어요. 별 희한한 놈 다 보겠네. 그렇게 또다시 1시간쯤 지났지만 마초와 허저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허저가 온 힘을 다해 마초를 향해 칼을 내리치니 마초는 몸을 돌려 피하는 동시에 허저의 심장을 향해 창을 찔렀어요. 당황한 허저는 칼을 떨어뜨리고 맨손으로 마초의 창을 움켜잡았어요. 마초와 허저가 창을 빼앗으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니 허저가 이를 악물고 윽 소리를 내며 힘을 쓰자 창이 그만 두 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마초와 허저는
반토막 난 창을 하나씩 집어들고 서로 치고 때리며 싸우기 시작했어요.